대표님, 제가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3천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3천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체 인테리어 한 듯한 분위기를 가성비 있게 낼 수 있는 집이 있고, 같은 금액으로는 절대 안 되는 집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진 예산이 적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좀 짚어보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 예산인지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즘 유튜브나 스레드 같은 데 보면 30평대 3천만 원으로 전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이런 제목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저는 업계 종사자로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올수리가 아닌데 마치 3천만 원이면 올수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보면 소비자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고객분들도 희망 예산을 그렇게 적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그 예산으로 업체들과 상담을 받다 보면 아마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이게 가능한 집이 있고 불가능한 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기 어려우니까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어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죠. 올수리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올수리는 전체 공사를 말하는 건데, 집의 상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람이 출생연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건물도 준공연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병들고 고장나잖아요. 집도 똑같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새 옷 입는다고 젊어지지 않듯이 집 컨디션이 형편이 없는데 마감재만 바꾼다고 절대 새 집이 되지 않아요. 집의 아픈 부분을 고치는 게 기반 공사라면 새 옷을 입혀주는 공사를 수장 공사라고 합니다. 집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픈지에 따라서 전체 공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축이나 그에 준하는 건물에서는 샤시와 단열, 전기, 설비 같은 기반 설비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감재만 바꿔도 전체 공사했다고 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된 구축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기반 설비 공사 같은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감재만 교체해서는 올수리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기초공사가 필요하면 3, 4천에 올수리는 어림도 없고, 기초공사가 필요 없는 신축이나 준신축은 이 비용에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신축이라고 해서 모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실제 3, 4천만 원의 예산 안에 제세공과와 기여비용 등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공사비에 온전히 쓸 수 있는 돈은 한 70%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축 아파트인데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럼 어떡해요? 신축이나 10년 이내 아파트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초공사가 필수적인 구축 아파트에선 이 돈으로는 전체 인테리어가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으로는 마감재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수와 결로 곰팡이 같은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3천만 원 뿐이라면 문제가 있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보수를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선별적으로 보수해야 되는지 이런 건 어떻게 구분해요? 제가 무조건 체크해야 될 5가지 항목을 알려드릴게요. 창호, 단열, 급배수, 전기, 그리고 천장의 상태인데요. 이 5가지는 전체 예산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샤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샤시가 1순위입니다. 창호는 단열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집이 알루미늄 샤시라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공연도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집들은 알루미늄 샤시는 아닌데 오래된 PVC 샤시여서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 시절의 PVC 샤시는 요즘 샤시에 비해서 단열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교체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샤시 교체 비용을 알려드리면 적게는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들고, 창이 크고 창의 개수가 많은 집은 2천만 원 가까이도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단열입니다. 샤시만 교체한다고 단열이 좋아지지 않아요. 샤시와 맞닿은 외벽에 단열 공사까지 제대로 해야 기밀성과 단열성 등을 제대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단열 공사 비용도 적게는 300에서 4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급배수 설비를 확인해야 됩니다. 급배수 설비는 분배기, 가지관, 난방배관, 수도배관, 방수까지를 말하는데 샤시와 단열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입니다. 분배기 가지관이 철관이거나 난방배관이 동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교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동배관이 시공이 되어 있다는 것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확률이 높은데 부식에 강한 동이라도 이 정도 세월이면 부식이 진행되고 누수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난방배관은 가장 넓은 면적인 바닥에 묻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닥배관만 따로 공사할 수가 없어요. 공사할 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공사할 때 아니면 현실적으로 손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방배관이 동배관으로 되어 있으면 수도배관도 동배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난방배관을 교체하면서 수도배관도 함께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난방배관 전체를 교체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 큰 공사예요. 여기에 수도배관, 분배기, 가지관 교체까지 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전기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대부분 차단기와 전기 배선이 많이 노후돼 있어요. 특히 요즘은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식기세척기, 정수기 같은 전력 소모가 큰 가전제품이 많기 때문에 기존 배선으로는 전력이 부족하거나 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덕션과 에어컨 전용 차단기를 증설해줘야 되고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는 분전함과 누전 차단기도 함께 교체를 해줘야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천장의 상태인데요. 구축 아파트의 천장은 대부분 수평이 맞지 않거나 각재가 삭아서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 천장을 바라봤을 때 반듯하지 않고 가운데가 처져 있다거나 손바닥으로 천장을 눌러봤을 때 꿀렁꿀렁거린다면 천장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만약 부분 보강이 어려울 경우엔 전체 철거 후에 재시공이 필요한데요. 천장도 바닥만큼 면적이 넓고 나중에 따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공사 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00에서 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항목을 정리하면 얼마인가요? 벌써 3천만 원 가까이 들거나 그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3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에서 제대로 기초 공사를 하려면 그럼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요? 이거 이야기하면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소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철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기존 마감재를 다 걷어내고 골조만 남기는 작업이 보통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기본 설비 방수 비용이 100에서 200만 원, 난방 분배기 교체하는데 150에서 200만 원. 다음으로 샤시 전체 교체 기준으로 대략 1,300만 원 정도 나오고 전기는 배선 전체 교체, 차단기 교체 포함해서 대략 400에서 500만 원. 내부 단열과 마감 목공 작업도 최소 1,000에서 1,500만 원은 들어요. 도배도 덧바름이나 이런 거 말고 기초 작업부터 정상적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45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오고 바닥재도 강마루 기준으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화장실은 2개소를 전체 철거하고 방수와 타일 시공, 위생도기까지 마감하는데 1,2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주방 싱크대와 붙박이 팬트리 등 가구 공사에는 최소 1,000에서 1,500만 원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한 7, 8천 정도는 드는 거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즘 시스템 에어컨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4대 기준으로 550에서 600만 원 정도 들고 이렇게 기반 공사와 마감 공사만 해도 8천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인테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입주민 동의서, 행위허가 서류 접수, 승강기 보양 같은 가설 공사 비용도 100만 원 내외로 들고 공사 중간 현장 정리, 폐기물 반출, 자재 운임과 양준비, 작업자들 식대 등 공과 잡비도 공사비의 3에서 3.5%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산재, 고용보험료, 부가세 같은 각종 제세 공과금과 인테리어 회사의 기업 이윤까지 합치면 최소 9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구축 아파트를 기반 공사까지 제대로 갖춰서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에서 3천만 원으로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는 기반 설비 공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아낄 수가 있어요. 신축 인테리어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반셀프로 할지 인테리어 업체에 맡길 건지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3천만 원 예산에서는 구조 변경이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적인 공사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셀프로 진행을 했을 땐 인테리어 회사의 이윤까지 아껴서 마감재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장 감리도 내가 스스로 해야 돼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신축이나 10년 이내 준신축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다면 제가 알려주는 우선순위를 위주로 공사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현관, 주방, 거실 이 세 곳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집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현관과 가족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을 개선을 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30평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현관인데 예산은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기존 신발장을 리폼할 수 있으면 리폼을 하고 현관 바닥 타일과 조명을 교체해주고 현관 문도 필름으로 리폼을 해서 전체적인 무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타일 교체, 신발장, 현관문 필름 리폼까지 포함을 해서 대략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현관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방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를 인테리어하려고 결심하는 계기가 주방과 거실이 비효율적이고 예쁘지 않아서인데요. 주방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써서 내가 원하는 주방으로 개선하는 게 좋습니다. 철거 포함해서 주방 가구에 대략 1000에서 1500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이 정도 예산이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대면형 주방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마감재는 고급형까지는 아니어도 페트 소재의 도어와 세라믹 한 장 정도 사용을 해서 기존 주방보다 한 등급 정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도배와 마루를 교체하세요. 가장 넓은 면적인 천장과 벽체, 바닥의 무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존 바닥을 철거하고 마루 새로 교체하는데 500~600 정도, 도배에 400~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조명에 투자하세요. 우리가 화장빨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집에도 조명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조명과 스위치, 콘센트를 교체하는데 200~300 정도 비용이 드는데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한 항목입니다. 피디님, 근데 혹시 1000만 원 정도 더 쓰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근데 1천만 원 더 추가되면은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1000만 원이 더 추가되면 공용부 화장실도 멋지게 꾸밀 수가 있어요. 매립 수정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600에 1200각 타일을 쓸 수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독일로 세팅이 되고 타일 파티션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예산은 샤시의 프레임과 방문, 문틀을 필름으로 리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대표님이 1천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 신혼집 들어갈 때 어떤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1000만 원밖에 없으면 필름, 도배, 조명만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전체 도배와 조명을 교체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꿔주고 주방 가구는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필름으로 리폼만 하는 거죠. 이것만 바꿔도 집 분위기가 그래도 나아집니다. 오래된 도배는 요즘 유행하는 LX 디아망이나 신한 파사드 정도로 바꿔주고 천장 도배도 새로 하는 김에 다운라이트 위주로 조명과 스위치 콘센트를 교체하고 방문 필름 리폼 정도만 하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알아보면서 소비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만약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3~4천만 원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도 시청자분들께 설명한 비용 똑같이 나와요. 대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업 이윤 정도는 제가 아낄 수 있겠죠. 동일한 공사 범위와 항목으로 공사를 하는데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예산을 얼마나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하고 싶은 걸 다 넣다 보면 준신축이나 신축 아파트도 7, 8천 나오는 건 우스울 정도예요. 이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영상을 기획해봤습니다. 예산 설정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정한 임 소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임 소장이었습니다.